어차피 탄핵은 이루어졌고요. 헌법재판소로 그 공이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의 주심으로 정영식이 됐다. 이거 원래는 안 밝히는 거래요. 그렇죠. 네, 근데 JTBC가 비가 판했어요. 우리가요. 이거 원래 안 밝히는 건데요. 취재 결과. 이러면 JTBC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밝히는 건데 그치. 밝혔으니까. 예. 원래 안 밝히는 건데 JTBC가 뭐 이러면서 난리치면서 근데 밝혔어요. JTBC가 뭐라고 하면 뭐 명태균 때도 느꼈습니다만 고발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게 JTBC는 희한해요. 왜 네. 고발을 안 하시는 거죠? 아무튼 JTBC가 알려줬습니다. 정영식이 주심이라고 관련한 기사 보고요. 과연 이게 걱정할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재판관에 정형식 헌재재판관이 배당이 됐습니다. 헌재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원래 공개하지 않는데요. 정 재판관에게 배당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정 재판관은 윤석열의 몫으로 지난해 12월에 임명된 보수 성향 법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에 임명했던 박선영의 제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헌법재판소는 각자가 전원 합의체라 그래갖고 전원이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재판장의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이 사람은 재판관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고 주심이라고 그래갖고 사건 자료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회의할 때 진행하는 일종의 이제 사회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영식과 이미선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이 된 판사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판사죠. 그리고 재판장은 따로 문형배 재판장이라고 이분 역시 문재인 대표 때 대통령 때 뽑혔던 발음 똑바로 해요. 네,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2대1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 구성을 따져보게 되면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아무리 추첨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정영식을 주심으로 앞에다 내세웠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이거 무작위로 전자배당을 했다면서요. 근데 무작위로 해서 정영식과 이미선이 걸렸어. 네. 그리고 재판장은 문영배가 하기로 했어.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모든 언론들이 야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둘이고 정영식은 혼자다. 이러면 편파다 이러고 지랄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정영식 이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게 정치적 의도와 고려를 갖고 정영식을 싫다는데 억지로 주심에 밀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추첨이라고 하지만 이게 추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주심은요, 뭐 최강 의원도 설명을 했고 여러 법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거 자료를 모으는 자료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총무이고 사회자의 역할인 건데 이거를 정영식한테 맡김으로써 들어오는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자료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라든지 뭐 어떤 외부 압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내란이야. 계엄 선언하고 밑에서 말도 안 되는 국무회의하고 나중에 다시 잡아넣어 그리고 또 2차 계엄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증언 자료들이 올라와요. 저쪽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아니 사실은 살살 하려고 그랬어. 또는 그건 주장이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저쪽 애들이 내세울 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모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걸 1차적으로
이 수리하고 모아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역할을 정영석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정영식이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저기요. 지금 음주 상태 아니시죠? 아니에요. 의심이 네. 나오고 있어요, 댓글에. 많이 졸아서 어제 잠을 많이 잤어요, 모처럼.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각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 편파적이었다는 게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발표를 할 때도 주심이 이에 대한 판결문 내지는 이거를 주도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이 앞에서 뒤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식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구인 체계가 되면 이 자체로서 혼자의 힘으로 부결을 못 시켜요. 기각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영식은 앞으로 이제 3명이 더 보강이 되겠지만 정영식이 지금 있는 체제에서 혼자 기각을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 생각이지만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하게 되면 2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관련된 모든 자료조사, 회의 진행 그리고 발표를 정영식이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쪽 우파 안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볼 때도 아니 정영식이 맡아갖고 하는데도 왜 기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건 진짜로 공정한가 보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는 정영식을 앞에 내세운 거라고 봐요. 자, 저쪽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형식이 아니라 뭐 이미선 재판장이 주심을 맡았다,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또는 문영배 그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그러면 저쪽 태극기 애들이 왜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짜고 쳤다 뭐 이러는데. 그렇지. 그러고 지랄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정형식이 맡으면은 쟤는 우리 편이었는데 와 정영식이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그럴라나? 최소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논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고 걔한테 맡겨도 일만 많아. 졸라게 자료조사해야 되고 그거 정리해야 되니까 일만 많고 어차피 저도 한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식 입장에서 그래 네가 어차피 이 처형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될 입장이라고 치면 끝까지 가도 상관없어. 대신에 네가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너도 일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라고 주심을 떠맡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우리는 이미 너무 큰 학습 효과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다 되겠지 이러고 손 놓는 거. 아, 그건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그럼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핵 집회를 했잖아요. 이제 뭘 하냐면 파면 집회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탄핵까지 시켜놨으니까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인용을 하고 파면을 해야지가 아니구나. 이것들이 또 무슨 준동을 할지 모른다. 라는 의구심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면서 그렇죠. 지금 맞아. 긴장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절대 정형식이 됐다고 해서 정형식이 전체 재판관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이상의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n분의 1, 현재는 6분의 1이지만 좀 있으면 9분의 1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올라오는 증거의 양이 또는 증거의 질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료를 정리해놓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 계엄 내린 것 자체가 내란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나머지 정상적인 재판관들한테 신나게 주워 터질 거고 이게 생중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차라리 훨씬 더 국민들 공감을 받아내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분석하셔도 돼요.